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의 지난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이 전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말한 그 다음 날 검찰은 김 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위해 언론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인데요. 그런데 이 법원이 오늘 김 씨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곧 풀려나게 됩니다. 법원 앞에 나가 있는 남영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 기자, 김만배 씨는 언제쯤 풀려나게 됩니까? 네, 저는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방금 전 대장동 사업가 김만배 씨의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김 씨는 오늘 자정 풀려나게 됩니다. 김만배 씨는 1년 6개월 구속수감돼 있었는데 법원은 김 씨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횡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혐의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 인터뷰 같은 대선 개입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우려해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거나 정치적 권력 배후를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 변호인은 본건인 대장동 비리와 대선 개입 사건은 별건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별개로 가짜뉴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 김만배 씨 풀려나게 됐는데 그럼 검찰 수사는 타격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은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 고삐를 더욱 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만배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보도 경위와 금전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어제 대통령실이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단행됐습니다. 과거에도 압수수색을 했던 곳이지만 이번에 김만배 씨 배후까지 캐내겠다는 겁니다. 현재 가짜 인터뷰를 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자신의 책을 1억 6천만 원에 팔았다며 대가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실제로 책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 뒤 신 전 위원장 역시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언론으로 시작한 가짜뉴스가 기성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정치권 이슈로 커지는 이 구조를 깨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발행 정지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문체부는 오늘 뉴스타파의 보도 과정 전체를 추적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해서 방통위,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 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뉴스타파가 등록된 서울시에 발행 정지 명령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 내용을 반복 위반한 경우 시 도지사가 최대 6개월까지 발행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도 신문법 적용 대상입니다. 실제로 발행 정지 처분이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발행 정지는 무슨 법률적 전차를 다 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늦게 걸린다는 거죠.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학계에선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전격적인 조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정부는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한 이 기성 언론, 방송사들에 대한 긴급 심의도 할 예정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허위 보도로 폐업 처리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자가 이름만 바꿔서 언론사를 다시 차리는 이른바 간판가리도 막을 계획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TF팀을 가동합니다. 가짜뉴스의 유포 통로가 포털과 SNS, 동영상 플랫폼으로 다양해지는 만큼 그 고리를 모두 끊겠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채널A에
그동안 온라인에서 가짜뉴스가 재가공된 형태로 무분별하게 확산되어도 무방비였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방 심의는 긴급 안건으로 뉴스타파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MBC, KBS, JTBC, YTN 라디오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을 콕 짚진 않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중앙행정부처에서 요청을 하면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매우 비상한 경우지만. 정부는 인터넷 언론사를 만든 뒤 가짜뉴스로 제재를 받으면 폐업을 하고 같은 사람이 또 새로운 인터넷 언론사를 만드는 이른바 간판가리 관행도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특정인들이 가짜뉴스를 계속 생성하는 구조를 손을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자,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지난 대선 어떤 보도가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눈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언론, 정치권 다 이 이슈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대선 앞두고 어떤 보도가 이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네, 크게 두 가지 보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타파 보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와 인터뷰를 진행한 건 2021년 9월 15일인데 보도된 건 6개월이 지난 지난해 3월 6일, 그러니까 대선 사흘 전입니다. 보도에서 김만배 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죠. 이 조우영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 이후에 뉴스타파를 인용해서 보도가 여러 나왔다는 거죠, 지금? 네, 보도 다음 날인 3월 7일 MBC는요, 관련 기사를 4꼭지나 다뤘습니다. 이 가운데 2꼭지는 해당 육성 녹음 파일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고요. 방심위는 이 보도를 포함해서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약 70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 이 이야기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면서요. 먼저 나온 게 있었어요. 네, 그 내용은요, JTBC 보도 이후에 확산됐습니다. 대선을 약 2주 정도 앞둔 지난해 2월 21일 JTBC는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이라며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고, 조우영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단 겁니다.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 2과장입니다. 네, 조 씨에게 당시 주임검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타줬다는 건데요. 이 보도가 나간 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요, 보도 내용을 SNS에 공유를 하면서 후한무치 적반하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은요, 이재명 대표 SNS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언제, 왜 지웠는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보도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 때 언급을 한 거군요. 네, 보도 이튿날요, 강병원 당시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JTBC 보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1,805억 대출 비리 혐의를 덮어줌으로써 썩은 내 진동하는 화천대유 비리의 시작을 열어준 것입니다. 나흘 뒤엔 대선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커피 얘기를 꺼냅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자, 그럼 것까지. 3부 토건은 왜? 자, 볼게요. 자, 김만배 씨는 허위 인터뷰를 사주한 의혹으로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언론 보도들은 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뉴스타파의 경우는요, 인터뷰를 해놓고 왜 6개월 뒤에야 보도가 됐냐는 건데요. 뉴스타파 측은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인터뷰 직후 건네받은 게 아니라 3월 4일, 그러니까 대선을 닷새 앞두고 신학림 씨로부터 전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6일에 보도를 한 건데요. 일각에선 사실 확인이 촉박한 대선을 임박해서 터뜨려서 폭발력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뉴스타파 측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보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JTBC 보도를 가지고는 이 조우영 씨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이 보도는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에 기반한 보도였습니다. 조 씨가 본인이 직접 JTBC에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 검사에게 조사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는데도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보도 이전에 조 씨를 만났지만 윤석열 당시 검사와의 만남이나 커피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기자는요, 이후에 JTBC에서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내일 뉴스타파와 JTBC, KBS, MBC에서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출석 날짜를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이 세 번째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12일 출석을 통보하자 검찰은 이번 주 9일까지 나오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이 대표 단식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면 조사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단식 농성 7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도 정부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12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앞서 2회 불출석했고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늦더라도 이번 주 7일에서 9일 사이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8월 30일, 9월 4일 두 차례 불응한 만큼 검찰이 제시한 내일부터 9일은 3차 통보 기간이자 사실상 최후 통첩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는 7일과 8일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고 9일에는 장외 집회가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 소화는 실질적 조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더 지연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도 무산될 경우 신병 확보 절차도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후 통첩에도 불응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 압박에 이 대표 측은 오는 일요일은 일단 별다른 일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일로 조율 여지는 남겨놓은 것인데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감사원이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압수수색을 한 기관 공수처였습니다. 감사원이 전현희 전 건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석열 정부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원과 권익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과 정부 세종청사 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을 고발한 지 9달 만입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였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권익위 고위 관계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의혹,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유권 해석에 부당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인 건 찍어내기 표적감사였단 겁니다. 감사원 사무처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위원장에 관해서 사퇴 압박을 위한 표적감사를 시행을 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야당이 정치감사라며 맞서온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견제구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임기가 넉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김 처장이 감사원 강제 수사로 반전을 이뤄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두 정상의 만남 날짜로 다음 주 12일이 유력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 북한을 향해 러시아의 전쟁을 돕는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만나기도 전부터 미국이 연이어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는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본회의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다며 흥미로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지만 나흘간 열리는 포럼에서 12일이 유력하게 회담 날짜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예정된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뒤 전용 열차에 탑승해 조만간 국경을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합니다. 9월 9일은 못 떠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가기를 싫어해요. 신변 그런 것 때문에. 12일이나 13일 날쯤 맞춰서 2019년 4월 첫 해동 때 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토크 체류 시간은 4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무기 거래는 유엔 제재 위반이라며 수위 높은 경고를 던졌습니다.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각 정부 기관들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cease its arms negotiations with Russia, which would unnecessarily prolong this conflict. To reestablish its empire, and this empire now is dependent on North Korea.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 제재 틀을 완전히 벗어나 더 큰 안보 위기를 막기 전에 미국 정부가 총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경고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절대 불법 무기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무기 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약이라든지 군사 물자 지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무기 거래는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 회원국이 불법 무기 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를 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공조를 부탁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중국을 향해서는 협력의 손길도 내밀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한일 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합니다. 내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추가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가 없는 단식일까요? 네, 만류가 없는 단식입니다. 이 대표 단식 오늘이 딱 일주일째인데요. 주변 사람들 만류 대신 응원에 나선 모습입니다. 단식은 언제까지 하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없습니다, 지금 당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지도자가 단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의 단식이 오히려 절대 이깁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에요. 네, 그렇죠. 이 대표의 일주일간의 이 단식 모습을 정리해 봤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아직도 힘이 펄펄 넘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제 대신에 비가 울려 있습니다. 단식 일주일 되면
힘이 빠지죠. 네, 보통 이 일주일을 고비라고 하는데요. 단식 투쟁을 했던 이 다른 정치인들의 경우 어땠을까요? 건강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소금과 물로만 버티는 건데 몸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 단식할 때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소금을 먹는데요. 이 대표의 소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습니다. 단식 1일차로 돌아가서 같이 보시면요. 양이원영 의원이 이 대표 옆으로 뭔가를 가지고 오죠. 네, 뭐를 줘요. 네. 네, 이 소금과 찻잎인데요. 이를 두고 이 온라인에선 단식용 소금이 아니라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충지를 좀 드셔야 돼요. 단식 시작하기 전에는. 감입차 발에서 주세요. 네. 소금을 어저께 볶아갖고 소금만 잡아도 이것도 누가 소금 이게 맛있네 소금이. 근데 이게 어저께 볶으니까요. 이거 일반 소금이고요. 이거는 이제 와인을 넣어서 이게 맛 들어간 소금 먹으면 안 된다는데. 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며 양희 의원 지도부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야 대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치르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총선 전초전이라고 했습니다.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면서 말이죠. 이번 10월에 치러지는 유일한 재보궐선거,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구청장 선거, 평소 같으면 큰 관심이 가는 선거는 아닐 텐데요. 네, 하지만 총선 직전인데다 이 최대 격전지 서울 지역이라 이 두 대표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서구 세 곳의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인데 구청장 선거에서 지면 이재명 대표 입지가 불안해지겠죠.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질 수 없는 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하고 상식밖에 이런 폭주와 퇴행을 경고해 주시도록 저희들은 요청드릴 것입니다. 유재수와 조국이 감찰 무마한 것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입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해서. 그러니까요. 이 국민의힘도 무공천한다고 하더니 결국 후보를 내기로 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결정하는데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유력합니다. 16년 독재했던 민주당이 독재했던 강서구에서 16년 동안 이 방치가 되었었거든요. 강서 구민에 대한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서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겠다. 강서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총선 전초전이라 더 관심은 가지만 강서구민들을 위한 지역 일꾼 뽑는 선거라는 본질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시 의회 의원들이 말레이시아로 해외 연수를 떠났다가 현지 공항에서 억류됐습니다. 이슬람 문화권 국가라 술반입은 1인당 1리터씩으로 제한되는데 술을 60병이나 들고 갔다가 발이 묶인 겁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용인시와 코타키나발루의 우호를 기원한다는 현수막 앞에서 환하게 웃는 사람들. 지난달 15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4박 6일 해외 연수를 갔던 용인시 의회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입니다. 코타키나발루의 관광 사업을 벤치마킹한다는 명목을 댔습니다. 의원 8명과 사무처 직원 등 14명이 연수길에 올랐는데 그만 코타키나발루 공항세관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는 1인당 1리터 이내 주류 반입이 가능한데
신고 없이 소주 등 주류 60병을 나눠서 짐 속에 숨겨 반입하다 적발된 겁니다. 결국 주류에 대한 관세를 내고서야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현지에 전할 선물 용도였다고 해명합니다. 코타키나발루 시장님도 만났고, 그다음에 관방청장, 그다음에 영사관들에게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고 그랬거든요. 선물용으로 이제 뭐 저희 필요해서 다 드렸거든요. 이번 연수에 든 비용은 2천여만 원. 전액 시의회 예산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터키와 일본 등 두 차례 연수를 계획했다 취소해 700만 원 넘는 위약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시의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세비를 그런 식으로 함부로 낭비하면 되나요? 우리 국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러 가야 되는데 자기들 술판 버리고 좋은 좌석 타고 가고 놀러 다니라고 뽑았나요? 국민의힘 소속 용인시 의원들은 내일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약물에 취한 채 행인을 치어서 뇌사에 빠뜨린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내버려 둔 채 약물을 맞은 병원으로 돌아가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당시 영상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롤스로이스 SUV가 인도로 돌진해 지나던 행인을 친 건 지난달. 사고 직후 가해자는 차에서 내리려다 주춤하더니 다시 운전석에 앉습니다.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뛰어오더니 바닥에 엎드려 차 아래를 살핍니다. 한동안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던 가해자는 갑자기 사고 현장을 떠나 어디로 향합니다. 비틀거리며 갈짓자로 걷는데 불안한 모습입니다. 옆으로 소방차와 경찰차가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가더니 이내 한 건물로 쏙 들어갑니다. 이날 오전 피부 치료를 빌미로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등 수면 마취제를 투약받은 성형외과였습니다. 그새 사고 현장에선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차와 건물을 수차례 오고 가고 소방대원을 안내하며 구호 활동을 합니다. 사라진 지 3분 만에 가해자 신 씨는 다시 현장에 나타났는데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저항하며 체포에 항의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병원으로 되돌아가 말 맞추기부터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일 장시간 약물 투약한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회유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한 겁니다. 일단 검찰은 신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밖에 불법 마약 투약과 95년생 MG조폭 연루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네,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기아 공장에서 50대 직원이 전기차 배터리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아 광명공장의 조립교육센터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58분입니다. 팀장급 50세 남성 김모 씨가 실험용 전기차를 폐차하기 위해 차량을 분해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프트에 들려있는 차량 아래에 누워 500kg 무게의 배터리를 분리하다 갑자기 떨어진 배터리에 깔린 겁니다. 마지막 배터리를 빼내려고 하는데 나사를 푸는 과정에서 이 배터리 한쪽으로 먼저 풀린 데서 쏠림이 있으면서 미끄러져 나와버린. 김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1명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용한 리프트가 정식이 아닌 간이 리프트였다며 간이 리프트를 사용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아 측은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후속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가 난 현장에 한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주범이죠. 건축왕 남모 씨의 보석 신청이 오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 나와 보석 신문을 지켜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석금을 낼 돈으로 보증금부터 갚으라면서 분노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인천지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주범인 남모 씨가 보석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규탄 시위에 나선 겁니다. 보석어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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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씨는 500여 채의 전세 보증금 430여억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1일 보석 석방을 신청했습니다. 남 씨 측은 하루빨리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며 석방되면 투자자를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심리 1시간 만에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피해자들은 보석 기각 소식이 안도하면서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로 예상되는 보석금을 내려고 했던 남 씨의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석 신청할 금액은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피해 변제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는지. 자기는 변제 능력 없는데 무조건 그냥 나오고 싶어서 그러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검찰은 최근 남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당초 다음 주까지였던 구속기간이 11월 중순까지 늘어났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망치던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달아나는 차량을 전력 질주로 쫓아간 터미네이터 같은 열혈 경찰관이 화제입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서 있는 SUV. 운전자가 잠이 든 걸 확인한 경찰관이 도로 옆으로 이동시키려는 찰나 갑자기 속력을 냅니다. 경찰관이 빠르게 뛰어가며 손으로 차를 밀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자칫 달리는 차에 깔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무서운 거는 딱히 없었고 이게 좀 봤으면 좀 멈춰졌으면 좋겠는데 안 멈추고 그냥 가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랬죠. 그냥. 지나가던 1톤 트럭이 다가와 도주 차량 앞을 막아서자 이번엔 옆길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예상 도주로에 미리 가 있던 순찰차에 의해 다시 포착됐고 이번에는 놓칠세라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 전력 질주로 달려갑니다. 이때도 한 시민이 도주로를 차단해준 덕분에 20대 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분들이 도와주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좀 귀찮기도 하고 솔직히 도와주시는 분 없었으면은 진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2km의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79%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소속 회사에 인증을 해야 해서 다른 회사 직원은 볼 수도 쓸 수도 없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곳마저 뚫렸습니다. 한 남성이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관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남성. 이 남성에게 가짜 블라인드 계정을 판매한 30대 IT 전문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소속 회사의 이메일을 입력하고 해당 계정으로 발송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메일 발송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 희망자가 자신의 회사 메일로 어플에 뜬 인증 코드를 적어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때 발신자 이메일 주소가 마치 특정 회사의 도메인처럼 보이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한 겁니다. 피의자는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경찰청과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100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었고 계정 한 개당 약 5만 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 수는 없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철저한 인증 절차를 앞세웠던 만큼 이용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인증을 해서 이제 각자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받는 경우가 제일 큰데 그게 무너지게 된 거니까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경찰은 가짜 계정을 구입한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블라인드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오늘은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치르는 전국 모의평가 시험일이었습니다.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된 첫 시험이기도 했죠. 수험생들 머리를 아프게 했던 킬러 문항, 정말 사라졌을까요?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 보자, 화이팅!
전국 2,139개 고등학교에서 47만 5천여 명의 수험생들이 올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를 치렀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 이후 이를 반영해 수능 출제기관이 낸 첫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준 킬러 문항은 유지되고 있는데 킬러 문항이 좀 사라진 걸 느꼈어요. 킬러 문항이 확실히 사라지긴 했어도 타임어택 때문에 여전히 변별력은 똑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 킬러 문항을 질문 난이도나 선택지의 정교함 등의 방법으로 대체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국어 영역 11번 문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평가됐는데 지문만 잘 이해한다면 과도한 추론이나 배경 지식이 없이도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에서 킬러 문항으로 꼽혔던 14번 문제는 낯선 현대 철학 용어가 많이 나왔고 선택지 역시 추상적이었습니다. 수학에서도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22번 문제가 3가지 이상의 수학 개념이 섞여 대표적인 킬러 문항이었다면 오늘 시험에선 미적분 30번 문제가 킬러 문항을 대신했다는 분석입니다.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해결 과정을 정확하게 적용시켜서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변별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다. 입시학원들은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 빠지면서 지난해 수능에 비해 대체로 쉬웠다는 평가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애국심을 겨냥한 마케팅이 중국인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주를 섞은 커피는 하루 만에 수백만 잔이 팔렸습니다. 중국인들의 이런 애국 소비는 영화, 휴대전화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커피 전문 브랜드 매장입니다. 포장된 커피들이 계산대 주변에 가득 쌓였습니다. 끝없이 몰려드는 주문에 커피 머신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기다리다 지친 손님과 점원 사이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1个多小时多了，对吧？到现在还没送，为什么还不到？是不是还没做好？做好了，但是骑手时间忙不过来，他们也没停。 일반 카페라떼에 알코올 농도 53도에 달하는 중국 대표 전통주 마오타이를 넣은 커피 음료가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출시 첫날에만 중국 전역에서 542만 잔이 팔렸습니다. 都在喝这个，所以说过来瞧瞧。很多朋友都买了，今天订的人蛮多的，看来还要等一会儿。 이른바 마오타이 라떼 현상은 구어차오라고 불리는 중국 내 자국산 제품 소비 열풍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며 애국주의 성향이 확산되자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자국의 문화와 기술을 앞세운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는 우리는 달러가 아니라 인재를 비축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애국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이 발언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구매 열기는 뜨겁습니다. 我有測過，其實速度係真係好快，主力喺測影像會多啲。我依家測到咧就係視頻真係好強。 중국 무술 도복 스타일을 딴 스포츠 브랜드부터 서방의 견제에 맞서는 내용의 영화까지 애국주의 소비 열풍이 중국 대륙을 뒤덮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미국에서는 물가가 치솟으면서 치약이나 세제 같은 이 생필품을 훔쳐가는 좀도둑이 기승입니다. 이들을 막으려고 일부 매장에서는 진열대에 자물쇠까지 달았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7,000원짜리 샴푸 제품이 놓인 진열대 투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배를 눌러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이 있던 진열대를 아예 비운 매장도 있습니다. 생필품을 훔쳐가는 좀도둑이 늘자 가게들이 마련한 대책입니다.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가 발길을 끊어 판매가 줄더라도 좀도둑을 피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한 대형마트는 소매품 도난으로 우리 모두가 불편해졌고 고객의 상품 이용도 제한하고 있다고 성명까지 냈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소매품 절도만이 아니라 수십 명씩 몰려다니며 물건을 훔치는 떼강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LA에 있는 백화점에는 50여 명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1억 3천만 원어치 가방과 의류를 싹쓸이한 뒤 달아났습니다.
시카고에서는 40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인근 상점을 약탈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조직적 절도 사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일부 대형마트는 상습적인 절도 제품은 온라인 주문만 받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네, 최근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죠. 이를 막으려는 고육지책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폭격기에 자동차 타이어를 덮어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활주로에서 출격 대기 중인 전투기들. 자세히 보니 몸통부터 날개까지 자동차 타이어들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미국 위성정보업체가 촬영한 러시아 남동부 엥겔스 공군기지에 있는 전략폭격기 Tu-95입니다. 지난해 12월 두 차례 드론 공격을 받아 전략폭격기 2대를 포함해 항공기 수대를 잃은 곳입니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전략 자산을 지키기 위해 타이어를 덮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전에 학습한 이미지대로 폭격 대상을 선별하는 드론 순항 미사일에 혼란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통해 지난달 30일 러시아 전략 수송기 4대 등 군사시설을 파괴했고 민간 거주구역에도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Беспилотников, жертв, слава богу, нет. Масштаб разрушений сейчас уточняется, все службы.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방어망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несмотря на колоссальные потери, уже третий месяц пытается вести так называемое контрнаступление. Ни на одном из направлений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Украины своих целей не достигл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동부 지역 최대 격전지인 바르무트를 방문해 군을 격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유럽 최대 모터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처음 참가했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도 아닌데 모터쇼에 참가한 이유, 정현우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나란히 놓인 LCD와 OLED 화면에 동물이 나타납니다. 액정 소자 하나하나가 껐다 켜지는 OLED가 더 선명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밤에 운전할 때 동물이 뛰어든 상황을 가정해 차량용 OLED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가전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IAA 모터쇼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미래형 이동수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자제품 업계도 기술 전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LG전자는 차량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장 부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Future mobility will transform into highly sophisticated electronic devices and can be seen as more of moving space to provide new experiences. 삼성전자는 투명한 자동차 모형을 통해 차량용으로 최적화된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제품들을 보여줬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방향을 바꾸고 제동을 거는 차량의 필수 기능을 모두 전자식으로 바꾼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완성차 업계의 신제품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벤츠는 한 번 충전에 750km를 달릴 수 있는 신형 전기차 컨셉트카를, BMW도 계기판 대신 앞유리에 정보를 보여주는 새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자동차 시장을 넘어서 자동차, 전기, 전자장비 시장의 경쟁까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동차에 하이패스 달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멈추지 않고 지나갈 수 있죠. 지하철도 지나가면 자동 결제되는 하이패스가 도입됩니다. 전 세계 최초인데 서울 지하철 우이 신설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홍란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지하철 승객들이 교통카드를 꺼내 일일이 단말기에 갖다 댑니다. 그런데 바로 옆 게이트에선 이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우이 신설선 12개 역에 도입된 태그리스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에 이렇게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게이트만 지나가도 지하철 요금이 결제됩니다. 개찰구 게이트 위에 설치된 안테나가 스마트폰 신호를 읽어 카드를 단말기에 직접 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결제되는 겁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양손에 짐을 들었거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더 편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따리 들으면 땅에 놓고 또 찍고 또 주워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안 찍고 그냥 막 가면 뭐
짱이지. 일단 음악 듣고 다닐 때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찍고 나갈 수 있다는 거. 다만 근거리 무선통신 NFC 기능이 없는 애플 아이폰이나 저가형 휴대전화는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추가적인 기술 보완 이후 태그리스 시스템 확대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요즘 모바일 쿠폰으로 손쉽게 선물 주고받죠. 그런데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이 가게 점주가 반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 하루 고객 10명 중 많게는 5명이 모바일 쿠폰으로 결제합니다. 손님은 반갑지만 4,500원 커피 한 잔에 모바일 쿠폰 수수료로 7.5%, 330원 넘게 빠져나가니 점주는 한숨이 납니다. 본사에서는 이거 영업기밀이라고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을 뿐더러 카카오톡에서도 소정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가맹점주가 모바일 쿠폰 수수료로 최대 11%를 전액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대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큽니다. 신용카드는 판매 대금을 이 영업일이면 정산해 주는데 모바일 쿠폰은 정산 단계가 많아 환급받기까지 많게는 45일이나 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카카오는 정산 주기를 월 1회에서 4회로 늘렸다고 밝혔지만 중소사업자들은 여전히 제각각입니다. 소비자도 매장에서 모바일 쿠폰을 쓸 때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치킨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잘 안 반기신다거나 홀에서 먹고 간다고 하면은 그럴 때 이제 뭐 세팅하셔야 돼서 그런 건지 그럴 때 추가 비용. 2020년 8조 원을 넘긴 모바일 쿠폰 거래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4조 원을 육박합니다. 선물 주고받기 간편해 모바일 쿠폰 거래는 늘고 있지만 사업자들 간 수수료 책정이나 정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가을의 문턱인 전어철입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이 소비가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죠.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전어축제 현장은 북적이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쇠에서 전어가 노릇노릇 구워집니다. 산란을 마치고 부쩍 살이 오른 전어는 요즘이 제철입니다. 방문객들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의 매력에 푹 빠져봅니다. 오염수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아서 사람들이 잘 안 먹나 봐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예.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꽃게들도 내놓는 족족 팔려나갑니다. 주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평일인데도 손님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서해안은 아직은 조금 돌아서니까 괜찮지 않을까? 지난 2일부터 열리고 있는 전어 꽃게 축제엔 주말 동안 2만 명 넘는 방문객들이 찾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손님이 줄지 않을까 걱정해 한때 축제 포기까지 검토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방문객에 상인들은 신이 났습니다. 손님은 예년에 비해서 한 50%에서 60% 더 많이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뭐 거의 저희들이 이제 홀이 한 300석 정도 되는데 거의 밀려갖고서 거의 대기하면서 줄을 쓰다시피 해서 이렇게 드시고 있어요. 충남 서천구는 축제에 맞춰 수산물을 대상으로 상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소비해달라는 캠페인도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까지 전남 광양에서 열린 전어축제에는 사흘간 5만 명 이상 다녀가며 문전성시를 이뤘고 부산에서 열린 전어축제 역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3만 명이 찾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서 히틀러 나치 시절의 국가를 부른 관중이 쫓겨났습니다. 독일 국적의 선수가 경기하던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슈베레프와 신네르의 US 오픈 남자 단식 16강전. 관중석의 한 남성이 외치는 소리가 코트에 울려 퍼집니다.
독일 국적의 츠베레프는 경기를 중단하고 심판에게 다가가 항의합니다. 츠베레프의 항의에 심판은 관중석을 바라보며 문제의 인물을 찾습니다. 주변 관중들의 제보로 경기 진행 요원들이 이 남성을 퇴장시켰습니다. 문제의 외침은 1922년부터 채택된 독일 국가 1절의 첫 소절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이 만든 곡에 독일 시인이 가사를 붙인 건데 히틀러 통치 시절 독일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1절이 주로 사용되면서 나치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공식 행사에서 국가로 3절만 부르고 있습니다. 츠베레프는 이런 소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4시간 41분의 혈투 끝에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선선한 가을 공기가 기다려지는 요즘인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낮 동안에는 30도로 웃돌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저녁으로는 한결 선선해질 텐데요. 출근길 서울이 20도, 대구 18도 보이겠고요. 호남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서울은 31도,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특히 전남에는 최대 6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쾌청한 하늘 드러날 텐데요. 아침까지 강원과 충남, 호남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내일까지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 점차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술 60병 몰래 갖고 들어가던 용인시 의원들이 말레이시아 공항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벤치마킹하겠다며 해외 연수 나갔는데 소주는 왜 들고 갔을까요? 그것도 이슬람 문화 국가에 가면서 말이죠. 관세 내고 풀려나는 대한민국 시의원들 보면서 말레이시아 세관 직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술 60병에 날린 국격.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